안녕하세요. 저 아주 속닥였었습니다. 나는 강의하고 이래로 이렇게 속닥한 건 처음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우리가 보면 몸에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균형이냐면 음양의 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렇게 양기가 많고 막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 만나보셨나요? 네, 다혈질 같은 사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냉정하고 냉랭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물론 이제 타고난 성격이다, 이래가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죠. 조용한데 이제 열기가 많은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한데도 열기가 많은데 발산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성격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표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막 속으로 열을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재해서 열을 막 감추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사실 그런 게 마음으로는 품어도 바깥으로는 그게 표현이 돼요. 이게 사람 스타일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열기를 좀 조절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요리는 문종임금, 5대 문종입니다. 문종임금 같은 경우에는 누구 아들이겠습니까? 지금 막 혹시 드라마 보시나요? 드라마 보시면 뿌리 깊은 나무 막 이런 거 하죠. 안 보세요? 세종대왕의 아들이 문종입니다. 세종대왕의 아들이, 제가 어제 세종대왕을 쭉 훑어보니까 와, 후궁도 많았고요. 막 아들들도 무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왕후가 있고, 이제 소훈 왕후가 있었죠, 그죠? 있고 뒤에 비도 있고 이랬는데, 거기서 난 첫째 아들이 문종이 됩니다. 근데 1414년에 나서 1452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따지고 보면 얼마나 살았습니까? 짧게 살았죠, 그죠? 우리 보면은 몇 살밖에 안 살았는가, 38살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재위 기간은 이제 횟수로는 3년이지만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짧게 갔죠. 이제 세종과 소원왕후의 맏아들로서 29세에 섭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좀 막 한글이라든지 새로운 걸 개발하고 이런 걸 하신다고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었어요. 세종대왕께서도 어떤 문헌에 보면 54살까지 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50이 넘어가면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여기 문종이 굉장히 효자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의 건강을 막 챙겨준다고 옆에서 이제 이렇게 건강도 이렇게 간호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효자였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종 임금도 건강이 좋지를 않았었어요. 종기 이런 게 좀 많이 나가지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았고 이렇습니다. 병약한 체질에 세자 시절 업무가 과다하여 건강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세종의 아들들이 각자 맡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한글 이런 거를 갖다가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임금이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러는 동안 세자들도 각각 자기의 업무를 많이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종도 어릴 때부터 좀 약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종도 좀 건강이 좋지를 않았다는 거 얘기를 합니다. 재위기간 대부분 병상에서 보냈다. 이 얘기는 이제 1450년부터 1452년까지 재위를 했는데, 이제 승하하면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단종인 아들한테 이걸 물려줬는데요. 근데 이제 임금의 기간 동안 계속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경오년, 기묘월, 갑오일 이렇게 나왔죠. 이때가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열기가 많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날도 그렇고 이게 봄이었는데 원래 이제 세자 시절부터 종기가 있었어요. 종기라는 건 어떤 거냐면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창이 이렇게 나가지고 그게 붉어지 나오면서 거기서 고름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게 종기거든요. 종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쁜 게 쳐들어가서, 이게 나쁜 쳐들어간 게보다 안에서 발생을 하죠. 우리 세포란 어떤 거냐면은 몸에서 막 활동을 하고 자기 임무를 다 하면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줘야 돼요. 그게 이제 뭐 땀으로 나가든 아니면은 이제 아래로 배설을 하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빠져나가고 안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그 세력을 키워가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세균이 되고 독소가 되어 가지고 병을 만들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 몸의 일부였지만 내 몸의 세포였지만은 적으로 변했을 때 내 몸에 있는 또 다른 이제 백혈구가 나타나서 걔들을 무찌르고 싸우거든요. 그러면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운 게 바깥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내 몸의 제일 약한 부분에서 피부의 약한 부분으로 그게 터져 나오는 그런 게 종기예요. 등에 나오면 등창이라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 종기가 이게 많이 났다는 건 안에 열들이 많이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안 좋은 기운, 열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타나는 거는 병이 풍이나 열로 막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풍증이나 열증 중에 하나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신민년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신민년 정유월 무진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열이 너무 심하고 이게 막 이제 주위에서 임금님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안 좋아가 어떡하냐 막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열이 심하고 눈이 어두울 뿐이지 다른 연고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이 심하면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이 신장 있죠. 신장 그 기능이 굉장히 약화돼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화되면서 그 열이 올라가고 신장 기능 이게 혈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동력을 가진 게 신수거든요. 신수라고 합니다. 그 힘이 약해져요. 그래 되면은 간 쪽 있죠. 간이 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간은 피의 공장이거든. 혈 공장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내보낸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눈 있죠. 그러니까 간하고 눈하고 통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장육부의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이 심하고 눈이 어두울 뿐이지 다른 연고는 없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큰일인데 이제 임금은 이제 신하들이 걱정할까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열이 심하다는 자체가 그런 걸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어떤 걸 먹였냐면 그 밑에 발운산이라고 있죠. 그죠? 발운산이라는 그걸 이제 약재를 이렇게 제방을 해가 드린 거예요. 그러면 발운산은 어떤 데 치료하냐면은 풍독이 올라와서 눈이 침침하고 눈동자에 이물이 끼며 간지럽고 눈물이 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뭐가 가냐면 시호라는 약초하고요, 강활, 방풍, 감초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갈로 해가지고 제가 뭐 표해놨습니까? 시호 해놨고 한고 해놨죠. 그죠? 한고. 시호는 좀 찬약이에요. 그러면서 좀 써요. 그리고 강활 해놨는데 그거는 따뜻하면서 신맛이 나고요. 그리고 방풍은 따뜻하면서 매운맛이 나요. 그리고 감초는 평하면서 단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강활이라든지 방풍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뜨겁고 매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막 이렇게 눈에 좋다, 뭐에 좋다 이렇게 하지만은 몸에 열 나는 사람한테 열을 많이 눈을 좋게 해주고 이런 걸로 풍독을 제거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강활이라든지 방풍이라든지 이거 쓰면 이분한테 안 맞는 거예요. 몸에 열이 있는데 원래 이분이 아마 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약을 쓰는 게 너무 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걸 이제 그냥 드시는 거는 하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겠습니다. 임신년 병호월 정유일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두탕을 권한 거예요. 두자가 뭐냐면 콩두자거든요. 이게 콩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두부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두탕을 드시고 음식의 맛을 조금 알겠다 하시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종 임금 같은 경우는 지금 종기가 이렇게 나서 종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런 연고들이 다 뭐냐면은 안에 이제 고름이라든지 막 이런 거 생기는 게 열이 많아가지고 생긴 그런 거예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열이 많고 지금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언제 태어나셨어요? 여름에 태어났죠? 저도 여름이죠. 그러니까 열기가 굉장히 내재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지금도 눈이 침침. 그죠. 그게 눈이 침침하다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몸에 열이 많고 열이 많다는 거는 신수의 기능이 좀 약해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뜨거워서 그런 거예요. 몸은 적당한 온도를 우리 몸의 원래 온도가 36.7도잖아요. 그죠? 근데 37도 정도 되면 참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여름에 태어나고 또 명의에 열기가 많으면은 막 이제 그 속열이 많아요. 속열이 많으면 신장 기능이지 이런 게 약해지면서 간혈이 좀 부담이 가요. 이게 피가 잘 안 만들어지고. 그게 뭐냐면 눈으로 나타나요. 눈으로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소리도 잘 안 들려요. 귀가 멍해지고 이명이 들리기도 하고 그런 적 있죠. 이런 게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신수 기능이 약해서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두통이 굉장히 심해지고 또 어떤 때 좀 심해지면 잠도 안 오고 막 불면이 생기고 이런 거. 손발이 차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이런 거. 이런 증상을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 몸에서 수성화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혹시나 이 몸의 그 균형 밸런스가 맞으려면은 수기는 원래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화기는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건강해지려면은 뜨거운 거는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찬 거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 수성이 설자가 뭐냐면 오를 성자거든요. 수기는 올라가고 화는 내리강자인데 화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원래의 성질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렇게 몸에서 돌려줘야 되는 그런 거예요. 돌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손발 자체가 우리 발도 따뜻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발이 시리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화강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발이 따뜻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화가 위로 자꾸 치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이제 그 수하의 균형이 서로를 이렇게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생년월일을 한번 볼까요? 6월 3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몇 년도 53. 음력요? 하면 더 차게 피고 더 찼거든요. 1900 몇 년이요? 53년 53년 6월 3일. 6월 3일 몇 시야? 시를 옛날 사람들 정확하게 모르더라고. 그냥 아침 먹고 났다니까. 6월 달에 아침 먹고 났으면은 일찍 한 진시쯤 되겠네요. 예. 예. 이런 많이 나니까 기억 못 한대요. 지금도 살고 계신데. 그 지금 보고 계시고 저 앞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게 뭘 보냐 하면은 이제 지금 요렇게 뜨거운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요게 제가 커스가 가죠. 뜨거운 여름 땅이에요. 뜨거운 여름 땅에 밑에 보시면은 여기 또 불이 있거든요. 불이 있고 이게 여름 땅은 말라 있죠, 그죠? 예, 말라 있는 여름 땅의 꽃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 여름 땅에 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물기를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신수 방광을 뜻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도 그다지 좋은 편도 안 되고 간 기능도 약하고 신수 기능도 이게 왜냐하면 수가 충분해야지 꽃이 잘 자랄 건데 지금 물이 조금밖에 없는데요.
여기 땅이 물을 다 뺏어 먹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 자라야 되는데 땅이 물을 다 빼먹어 버리니까 물이 고갈이 되겠죠. 그죠? 그게 신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일하시면 허리가 늘 잘 아파요. 허리가 잘 아프고, 예. 젊었을 때 생리도 제대로 원활하게 좀, 이렇게 생리가, 아니, 이제 뭐 양이라든지 이런 게 보통 사람하고 또 조금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작게 나와요. 그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그리고 많이 나올 때는 쾅 쏟아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고 이제 조금 다른 분보다 배경도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발이 찰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래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그건 다행인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이제 젊었을 때 운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 앞에 보시면은 막 그 까만색 보이죠? 막 이게 예,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PPT 보시면은 여기 막 까만색 이런 거 보이죠? 여기서 운이 좀 받쳐주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운에서 안 받쳐주면 건강이 굉장히 약화됐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근데 살이 찌면 안 돼요. 살이 찌면은 건강이 더 나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찌고 좀 이거 좀 빼빼하죠. 지금 뚱뚱한 편 아니잖아요. 거리가 병원에 그러니까 거리가 병원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몸이 어디서 원인이 오냐면 신수방광에 이제 건강에 그게 이제 약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지 음식을 먹을 때 요게 맞는 음식을 찾아서 드시고 지금 우리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수방광을 보여주는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드셔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음양이라 그래, 수화라기도 하고 이거 균형의 기본 성질인데 얘들이 어떻게 되냐? 화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수는 어떻게 되냐? 밑으로 내려 본래의 성격이에요. 화는 올라가고 혹시 화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 보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화가 나면은 화가 난다 해도 그게 얼굴로 막 표가 나죠. 아마 화가 나는데 발이 뜨거워진다면 우리 아마 표가 안 날 거예요. 근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니까 표가 나는 거죠. 그래서 화의 성질은 위로 올라가고 수의 성질은 밑으로 내려오는데 우리 몸에서 어떤 거 작용을 하냐면은 요렇게 수화가 서로 이렇게 고리를 걸고 있어요. 화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수가 고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리고 있는 과정이고 이런 게 이제 우리 몸의 규정이 맞아요. 그 화의 본래 성질은 위로 올라가고 뭐 수의 본래 성질은 밑으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만약에 위로 다 올라가 버리면 완전 몸이 분리가 되잖아요. 발은 엄청 차고 머리는 뜨겁고 이랬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이게 뭐냐면 수화가 서로 견제를 하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수화가 이렇게 조율이 건강이라는 것은 화의 오르는 성질과 수의 내려가는 성질을 서로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율을 하냐면 이렇게 수많은 양과 음이 이렇게 서로 딱 맞춰가지고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이렇게 잡고 있어요. 우리가 개를 갖다가 사나운 개를 탁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완전 난리를 치죠. 근데 요렇게 이제 못하도록 그렇게 못하도록 고리를 가지고 잡아놓잖아요. 이 또 화가 무조건 밑으로 확 내려가려는 거, 수가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 이걸 갖다 견제를 하면서 고리를 딱 들고, 이제 여기 중안에서 이렇게 잡으면서 그걸 돌리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질병이 된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언양오행이 불균형하게 깨져버리기 시작해요. 깨진다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보면은 사람마다 조금 전에 나왔듯이 수기가 거의 없다 아닙니까? 완전 바싹 말라있죠. 그런 거는, 여기 만약에 파란 게 음이고 빨간 게 양이라면 양이 너무 극도로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수는 더 고갈이 되겠죠. 이러면서 우리 몸은 이렇게 반반씩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쏠린 것 쪽에 이렇게 한쪽은 양기는 굉장히 많아지고 음기는 작아져가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음기를 가지고 그 많은 양기를 대적하려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힘이 달리고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수화가 조율되는 게 위기가 와요. 이 건강위기라는 거는 수나 화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서로 분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리가 된다는 거는 이렇게 잘 되고 있으면 이렇게 고리를 걸고 잘 있으면은 아주 이제 건강해지는데 어떻게 되냐. 수가 약하니까 이렇게 툭툭툭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가 약해가지고 끊어져 버리면은 수는 이제 밑으로 대립하지 못하고 약한 쪽에 쭉 끊어지면 밑으로 쭉 내려와 버리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볼까요? 자, 요게 균형이 깨어지면서 쑥 내려와 버려요.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면은 수가 끊어지면서 밑으로 이제 없어져 버린 수가 작으면 화가 많고 수가 작죠. 그럼 요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화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래의 성질대로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면 눈이 항상 피곤하면 벌건 거예요. 눈이 벌겋고 이게 이제 수화가 분리되고 끊어져서 화는 올라가 버리고 나머지 수는 내려가 버리든지 없어져 버리 이래 돼 버려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제 나머지 걸고 있는 거 이거 나머지 여기 보이죠? 요거 두 개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끊어지고 요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부족하다는 거 없다는 거거든요. 없고 요거 가지고 여기 위로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수화의 불균형이 생겨요. 이게 질병의 증상이 어떤 거냐 하면 나타날 때 어떤 분은 고혈압으로 나타나고 어떤 분은 상처소갈병이 뭐냐 하면은 폐가 이제 촉촉하고 시원해야 되거든요. 여기 열이 생기는 거예요. 열이 생기면은 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에 열이 생기겠죠. 그럼 가래가 생겨요. 가래가 생기면서 가래가 어떤 가래냐면 끈적끈적하고 색깔이 진하면서 탁한 가래가 나오기도 해요. 이런 게 폐열에서 생기는 그런 거거든요. 자, 이러면서 또 어떤 경우는 불면증이 생겨요. 잠이 안 오고. 이거는 우리 피가 우리 몸의 70%를 머리에서 먹고 살거든요. 그런 게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두통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손발이 열이 극에 달아서 치고 올라가고 수는 고갈이 돼버리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떻게 되냐면 수족냉증, 손발이 차죠. 그리고 어떤 때는 무릎도 아프죠. 이렇게 나오고 허리도 아프고 변비나 설사 생기고 어떤 경우는 비만이 생기고 이거 다 가질 수도 있는 거가 있지만은 여기서 일부가 자기 몸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딱 보면은 내 몸이 어떤 상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을 뽑아보면 그게 쫙 나와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요리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열을 잡아주려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많으면 불을 잡는 게 뭐죠? 금방 공부했죠? 수를 가지고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수기를 강화시키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 보면 어떤 거냐 하면은 두부 그리고 돼지고기, 치자 이런 걸 가지고 주 원료를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부, 당수 이런 들어가는데 두부하고 치자하고 오이, 양파, 당근, 목이버섯, 마늘 이렇게 있는데요. 마늘 이런 거는 좀 열성이 있어요. 자, 파도 있고요. 그리고 녹말가루, 고추기름, 자, 식초, 설탕, 간장.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두부는 좀 차요. 성격이 이제 두부의 기가 좀 차고 달고 이건 어디를 좋게 하냐면 비위를 좋게 해요. 지금 이제 비위가 좀 안 좋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비위가 뜨거워요. 예, 뭘 드시면은 소화가 잘 됩니까? 소화가 안 되고 오래 가는 편입니까? 저희요? 예. 일단 넘어가면 소화 안 되고 이런 건 없죠. 소화 잘 되죠. 그러니까 비위에 열이 차 있는 사람은 음식은 소화를 잘 시키는 편이에요.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먹지. 일단은 많이 먹더라도 넘어가면 소화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냥 비위가 열이 있는 사람은 빨리 배고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여기에 왜 그러냐면은 수기를 좀 넣어주면은 비위가 이게 위장 같은 게 조율이 잘 돼요. 그러면서 촉촉하게 되면서 입이 마르고 이런 것도 별로 없어지고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치자가 있는데 치자는 달고 쓰다, 차고 쓰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차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그 찬 성분들이 신수나 방광을 좀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오이도 차고 쓰고요. 근데 양파는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달고 맵죠, 그죠? 근데 요게 이제 따뜻하고 달고 매우니까 그렇게 많이 쓰면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당근 요거도 또 위장을 좋게 하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주로 이제 두부, 치자, 오이 요렇게 주 재료가 되면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몸을 시원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당근은 평하고 달다 이렇게 들어가요. 당근은 위장을 좋게 하기도 하는데 당근도 저희는 이렇게 많이
조금만 쓰게 하는데 이 당근도 많이 드시면 별로예요. 예, 예. 아침마다 당근 사가. 당근즙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그거 빈혈을 예방해 주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오이를 갈아서 드시는 게 더 낫겠죠. 당근은 좀 안 맞아요. 금방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당근이 노랗죠. 빨갛기도 한데 노란 기운이면서 달적에 위장 비장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명예슬에 보시면은 비위에 생해줄 필요는 없어요. 비위를 강화시킬 필요 없고 신수를 강화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 당근을 많이 드시면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목이버섯 요것도 좀 차거든. 버섯 종류가 좀 찬 편이에요. 근데 이제 목이버섯은 좀 이렇게 좀 더 찬 기운이 있어. 목이버섯 어떤 건지 아시죠? 나중에 이렇게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비경, 위경, 신경, 폐경, 대장경 이걸 더 좋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주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파마늘이 따뜻하고 매운데 이거는 저는 이거 안 넣어도 되면 넣지 말기를 바래요. 네, 지금은 좀 맛을 주기 위해서 조금은 넣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마늘 1쪽 넣죠. 이게 4인분 하면서 마늘 1쪽 넣는 거는 많이 넣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넣는 거 이게 오이나 양파 이런 것도 전부 조금씩 다 넣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거 두부 탕수 이런 거 하면서 양을 많이 하잖아요. 야채를. 근데 이 야채를 많이 안 했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에 치자당수 재료를 가지고 요 재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죠? 재료 이렇게 있고요. 두부가 이제 두부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드시면은 두부 이렇게 이거 물 있죠? 두부 끓일 때 물을 갖다가 치자를 넣어갖고 두부물을 만드세요. 그러면 아주 노란 물이 노란 물로 하게 되는데 그럼 두부 색깔이 노래져요. 그러면은 체질에 아주 좋은 그런 게 돼요. 집에서 만들어 드실 수 있잖아요. 두부 못 만드는 요새 만드는 재료들이 많이 있던데. 그거 이래 두부 힘들고 못 만드는 거. 예. 콩으로 주로 많이 갈아 드셔요. 그러면 뭐 두부 분유가지고 이렇게 분유를 해가 그럴 때 치자물을 빼가지고 같이 이래 드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재료를 이렇게 재료를 준비했어요. 이게 재료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많지도 않고 이 목이버섯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특히 이렇게 여름에 나신 분들한테 체질에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거 가지고